안녕하세요. 기업해부학의 에이블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고 또 누구나 아는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죠. 오늘은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장외에서 3%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랑 비교해보면 한 1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실적 발표 관련 기사나 분석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실제 발표된 실적을 월가 컨센서스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컨센서스는 뭐냐? 이거는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기업을 커버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각각의 전망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전망치의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컨센서스를 이 시장의 대략적인 기대치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랑 컨센서스를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만큼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왔냐, 못 나왔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진이 제공하는 가이던스나 아니면 다른 힌트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2023년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거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진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을 보면은 이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실적들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실 주가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그거 말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기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단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애플 실적 발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또 다른 투자자분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봤던 포인트들은 뭐냐냐. 이 첫 번째는 올해 들어서 매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그 감소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거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애플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계속 감소를 해왔죠.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에 애플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대규모 인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빚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은 하락 압력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던 실적 하락 트렌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쌓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다음 분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떤 가이던스를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죠.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소비재 기업들과 비슷하게 이 12월달 할리데이 시즌이 포함된 분기에 가장 큰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보면은 이 12월이 포함된 분기마다 매출이 계속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애플 경영진이 다음 분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기 이전에 애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애플 사업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애플의 전체 매출 중에서 절반 정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상되시겠지만 그 대부분은 미국에서 오고요. 이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55% 수준이거든요. 젊은 층으로 한정시켜서 보면은 60%로 더 높습니다. 거의 반독점 수준으로 높은 거거든요. 이게 물론 긍정적인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애플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애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던 폰을 빨리빨리 버리고 새 모델을 빨리 사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직 애플의 침투율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공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공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높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미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련 주변기기나 소프트웨어들을 팔아먹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재 상품과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용도에 활용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면은 거기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특별히 중요한데 이 하드웨어 매출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에 다 연동이 돼가지고 좀 변동성이 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세를 보면은 경기와 큰 상관없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플 매출 구조를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매출의 비중이 계속 꾸준히 잘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실적 발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3가지 포인트 정도를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되는 매출 감소세,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서비스 매출의 성장, 마지막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매출 감소세 포인트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를 했었다 그랬죠. 근데 이번 분기까지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4분기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분기가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봐도 4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이렇게 감소세가 오래 이어진 게 2001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큰 우려를 하게 됐죠. 애플이 이제 성장 한계점에 온 건가? 앞으로는 성장 더 못하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출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자면은 일단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중국 매출이 2.5% 감소했더라고요. 이번 실적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Q&A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팀 쿡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애플 경쟁력은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피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장을 설득하는 데는 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는 잘 상승을 해서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전분기에는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요 걱정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도 반등을 했습니다. 맥 매출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감소를 했어요. 30%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컨센서스보다도 당연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웨어러블이랑 아이패드 매출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월가는 다음 분기 실적이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어진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전년 동기랑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이 아이폰이랑 맥의 매출은 성장하지만 아이패드랑 웨어러블 매출이 더 크게 떨어질 거라고 가이드했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애플은 1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분기에 성장이 없다는 거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023년은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있어서 계속 성장이 둔화되는 안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비싼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로 판매량을 좀 몰자, 이런 전략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 모델에는 더 좋은 프로세서도 넣고 카메라도 또 더 좋고, 이번에 발표된 15에는 프로 모델에는 티타늄 프레임이 들어가죠. 그런데 업계 의견을 들어보면은 프리미엄을 주고 프로 모델을 살 사람들은 이미 진즉에 다 넘어왔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도 그랬고 다음 분기도 그렇고 이쪽에서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을 해보자면은 이 연간 매출 실적이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상정을 했거든요. 그 점은 분명히 아쉽지만 이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점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은 지금까지 아주 예쁜 우상향 성장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순조롭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2024년에는 다시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가 컨센서스도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다음 분기에는 한 5%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비스 매출 성장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해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이 서비스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 이번 분기 전체 매출의 25%였거든요. 5년 전인 2018년에는 한 15% 정도였으니까 그동안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죠. 그럼 이 서비스 매출은 뭐냐? 뭐 앱스토어 수수료나 광고, 아니면 아이클라우드, 뭐 애플케어 이런 데서 오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 하드웨어 쪽 수요는 계속 좀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서비스 쪽 수요는 계속 잘 증가를 하고 있다고 경영진이 컨펌을 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애플의 미래 가치는 이 서비스 매출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이나 애플의 다른 하드웨어 설치 베이스에 비해서 이 서비스의 침투율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된 차량 대수에 비해서 뭐 FSD 같은 소프트웨어를 아직 구입을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성장 업사이드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비스 사업의 마진이 하드웨어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이번 분기 매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을 보면은 오히려 더 증가했죠. 저는 앞으로도 서비스 사업이 꾸준히 성장을 해서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플의 마진도 계속 향상될 수 있겠죠. 이 서비스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이 사실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이 AI 쪽에서 조금 후발주자이고 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애플의 2024년 Forward PER을 보면은 27배예요. 메가테크 평균이 24배 정도니까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다른 빅테크, 메가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이랑 EPS 성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차별점은 올해는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애플은 계속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이미 엄청난 아이폰 설치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익이나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변동성이 조금 심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후자의 경우처럼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애플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지금 이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밸류에이션은 실적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게 트래킹을 해봐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애플 매출 구조를 보면은 한 20% 정도가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20년 이후로 중국 매출이 또 처음으로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중국에서 삼성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화웨이의 귀환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화웨이라는 기업은 2019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실상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를 못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애플 아이폰이 채우면서 중국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화웨이의 점유율이고 그 다음에 이 회색이 애플이거든요. 보시면은 화웨이가 원래는 제일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얘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고 애플이 1위까지 올라온 점을 볼 수 있죠. 이 화웨이에게 있어서 가장 아팠던 제재 사항은 미국 업체로부터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사폰에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지메일 같은 구글 서비스를 탑재를 못하는 거였었습니다. 이 구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해외 시장에서 사실상 스마트폰을 못 팔게 하는 요인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런 구글 서비스를 애초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첫 번째 제재사항으로 언급드린 미국 업체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거, 이거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가졌습니다. 이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SoC를 자회사를 통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TSMC를 통해서 생산을 해왔었거든요. TSMC가 대만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제재 사항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주문을 못 받게 되었죠. 물론 중국에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들은 생산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화웨이가 최신 칩을 탑재한 프리미엄 모델을 출시를 못 해왔었고 애플이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화웨이가 지난 8월에 중국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생산한 SoC가 들어간 신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6주 만에 160만 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보면 5G 통신도 잘 되고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간 A17 Bionic 시리즈에 비해서 성능이 좀 뒤처지기는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웨이의 신모델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아이폰 15 시리즈를 보면은 출시 후 17일 동안 아이폰 14 시리즈에 비해서 전체 판매량이 한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4.5%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서 보면은 판매 단가가 높은 프로 맥스랑 프로 모델이 각각 14%, 11%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단에서 보면은 그 감소폭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 애플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이 더 이상 매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의 AI 행보가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AI 많이 한다고 정말 지겹도록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놀랍도록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애플이 새로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매년 10억 달러씩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버전 iOS에는 뭔가 AI 기능들을 접목을 해서 대대적인 기능적 향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AI 서버에만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실적 발표 Q&A에서도 팀 쿡이 이 생성형 AI 쪽으로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컨펌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AI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비스 사업이 계속 순조롭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AI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AI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면은 그거는 실적에 있어서도 주가에 있어서도 주요 캐럴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애플의 AI 역량이 얼마나 잘 발전되고 또 서비스에 얼마나 잘 접목되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 PC 산업의 회복 전망입니다. 이번에 종료된 애플 4분기 실적에서 그 맥 PC 판매 실적이 아주 크게 하락했다고 했었잖아요. 마켓 리서치 펌들 발표를 보면은 이번 분기 맥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중반이나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이 올해 거시적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PC 수요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계의 의견을 보면은 2024년에는 반등을 해가지고 한 출하량이 6%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애플 PC의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은 한 8%에서 11%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내년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서 애플이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으면은 PC 쪽에서도 큰 성장을 이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10%, 15% 이 정도 성장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 차질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워낙 저조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고려하면은 2024년에는 정말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해줘야만 시장이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며칠 전에 애플 실리콘에서 신형 맥북에 들어갈 M3 칩을 발표를 했는데 성능 개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또 이번에 보급형 맥북 프로의 가격을 크게 인하를 해서 내년에는 상당한 판매량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흔히 TAC로 줄여서 얘기하는 Traffic Acquisition Cost, 트래픽 획득 비용 매출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구글이 서치 업계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구글 같은 검색 엔진 회사들이 파트너사가 자사의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뭐 반대로 애플처럼 이 구글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해주는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은 매출이 되는 거죠. 이 애플이 2023년도 한 해에만 TAC 매출로 한 17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은 구글에서 옵니다. 근데 지금 미 법무부랑 구글 사이에 반독점 위반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결과 여부에 따라서 더 이상 구글이 애플한테 이 TAC 비용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단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은 없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이번 애플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이 조금 더 많았다. 좋은 점은 이 서비스 매출 성장이 월가 컨센서스보다도 더 잘 성장을 해줬고 이쪽에서 계속 수요가 잘 나오고 있다. 반대로 나쁜 점은 중국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감소를 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는 않다. 두 번째는 아이폰 매출이 좀 증가하기는 했지만 다른 하드웨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오는 1분기가 애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인데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전년과 한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